망언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적극적인 방어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악화되는 여론 속 정면 돌파, 과연 적절한 대응일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오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분석의 베테랑 김태일 교수, 홍성걸 교수 모시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문창극 후보자의 주요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36년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남북 대화도 해야 되고 또 뭐 서로 대화해서 또 서로 뭐 어떤 통일 방안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이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남북 통일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는 그렇게 대화로서 지금까지 공산주의하고 뭘 성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뭐 협상하고 뭐 대화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누구도 예측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서 저는 이 북한이 무너지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 무너집니다, 북한은. 뭐, 협상에서 뭐, 조금씩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뒤에 있는 발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 같습니다. 그죠? 네. 북한이 무너질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문창극 씨 발언을 우리가 해석하고 검토할 때요. 네.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은 빼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과 하느님의 뜻을 빌어서 본인의 역사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하느님이 문창극 씨가 얘기하는 하느님이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뭐 다를 각자의 하나님이죠. 네, 각자의 하나님인데 네. 자신의 역사관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든지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관용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용의 한계는 뭐냐 하면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입니다. 네. 문창극 씨의 발언 중에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 헌법적 가치가 부정되는 그런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슴에 아픈 문제 발언이 뭡니까? 위안부 문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뭐냐 하면 한일협정의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받고 나서 위안부 문제 정리됐다. 이게 공식적인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일본 우파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현재 이 문제 정부 간끼리는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사적으로 해결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치로도 맞지 않고요. 또 사실로도 맞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인식의 문제고 역사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뭐 그런 역사 인식이 이분의 얘기에 기본적 바탕으로 깔려 있다. 물론 받아서 우리가 그 강연의 전체적 맥락의 결론 부분을 보면 뭔가 잘해보자라고 하는 뜻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보여준 역사 인식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조 봉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뭐 어땠느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불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사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봉건 시대로부터 자본주의 근대화의 어떤 맹화를 만들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기에 식민지 강점이 이루어졌고 그런 강점에 저항해서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식민지 거꾸로 자체가 얘기했죠. 하늘의 뜻이었다. 식민지 지배가 뭔가 정당하고 이유 있는 것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 이전 시대의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통시대, 봉건시대 우리 역사는 자본주의 싹이 근대화의 맹화가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우선 문창극 지명자도 그랬지만 2조 시대, 2조 실록, 네. 2조 백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2조라는 말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고 조선왕조고 조선왕조 실록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2조 시대, 그 다음에 그거는 잘못된 2조 겁니다. 왕조실, 이건 잘못된 말이다. 그건 잘못된 말이니까 우리 그거는 일본에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말. 우리 스스로가 써야 됩니다. 아니, 그러기로 말하면 저 늘 말씀드립니다만 왜 김씨신라 왕씨고래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왜 꼭 조선 왕조만 그렇게 폄하하냐, 이 말이죠. 네. 그건 잘못된 거고, 또 조선 왕조가 519년을 갔습니다. 네. 519년을 갔는데, 전 세계에서 왕조 세워서 500년 넘어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거의 네.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500년 있어. 우리나라. 네. 신라 1000년이고, 네. 고려 500년이고, 우리가 조선은 네. 500년. 우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치 철학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게으르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식민지 시대를 정당화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은 이거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오류의 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전부 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의하고 강연할 때 식민지 시대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 준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마치 우리가 식민지를 갖다가 정당화한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또, 이제 근대화론, 식민사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한테 게으른 DNA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선. 거기엔 저는 찬성 못 합니다. 근데 그거 찬성 못 하시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고, 그렇다고 해서 식민사관은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이분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나라가 망했다. 거짓말해서 절대 죽어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네. 그러면 거짓말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그러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식민사관이고 친일파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강의한 걸 갖다가 강연한 걸 쭉 보면 혹은 글 쓴 거를 보면 우리한테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일 안 하고 게으르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맥락은 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한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하고 거짓말해서 나라 망했다는 거 하고 여기 게을러서 나라 망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조선민족을 우리 한민족을 전부 게으르다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 겉으로 표현된 것만 가지고 이게 친일파고 매국노고 이렇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아까 일본 TV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청구권 소멸됐고 우리 더 이상 요구하지 말자 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네들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이라고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칼럼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후한무치해서 도대체가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사과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과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과하고 요구해봐야 배상하자고 요구해봐야 이놈들 사과할 놈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60년 이만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력도 커졌고 자존심도 생겼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해결하고 국제사회가 일본을 갖다가 아주 싹 그냥 이런 후한무치한 놈들이라고 무시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칼럼의 내용이 읽어보시면 그러면 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청구권 소멸됐다 이런 것도 저도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저는 사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과를 할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해서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것에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그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총리 인사청문회도 가지 말고 사퇴하라, 혹은 청와대에다가 인사 철회하라. 이게 무슨 최악의 무슨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과받을 필요 없다는 뜻은 일본이 후안무치한 사람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치사하게 사과받을 필요 없다 이런 그런 거였습니다. 칼럼을 네.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문창극 그 후보자를 편들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저는 자,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인사권자가 지명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잘 모르시죠? 네. 전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네. 그냥 칼럼만 몇 번 읽어봤는데 네. 이번에 문제되는 칼럼을 제가 집중적으로 읽어봤습니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더라 이 말이죠. 문창극 이 후보자가 말이에요. 중앙일보에서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네. 대기자에다가 주피를 지내셨고 더군다나 우리 박종진 앵커도 언론인이잖아요. 네. 관훈클럽에 총무를 네, 지내셨다. 총무했습니다. 관훈클럽이 뭡니까? 우리나라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네, 최고. 거기는 회원 되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사실은 회장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회장 지낸 분이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그저 칼럼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 친일파고 식민가 사관 가졌다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분이 정말 친일파적 사고를 가졌고 식민지 사관을 가졌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관훈클럽은 다 문 닫아야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하고는 관계가 아니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죠. 그런 분이 아니 관훈클럽 그런 분이 총무를 회장을 했다는 것이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입장을 지금 두둔할 그 근거는 두둔할 이유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정당화할 분이 근거가 아니에요. 뭐 관훈클럽보다 더 높은 벼슬 하고 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역사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령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논객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졌던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국가 경영의 그 제2인자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하느님의 얘기를 빌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종교 문제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령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열심히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는데 식민지 강점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용기를 받아서 식민지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25까지 이렇게 하느님이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국민들이 느껴야 합니까? 6.25라고 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방식과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문제이죠.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느님이란 얘기를 제외하고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이 굉장히 우리 민족에 대한 비하적이고 우리 비주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25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아니 문창극 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에게 분단을 주고 우리에게 전쟁을 주신 겁니까? 그런 참담한 동의를 못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교인들이 종교 얘기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인식의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얘기를 빌린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하고 이분이 정말로 식민지 지배와 분단과 한국 전쟁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불안한 분에게 국가 경영에 말하자면 중요한 정책을 맡긴다? 그건 지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요. 청문회에서 그런 역사 인식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검증을 해야 될까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근데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 현재 이분이 발언을 하지 않잖아요. 뭐 사과는 무슨 사과냐? 청문회 가서 얘기하면 될 거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유감이다 말씀하시고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정당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로 다시 또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후퇴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문창극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이분이 오락가락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청문회 가서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국민적 의혹이 생기고 지금 전국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지금 언론 앞에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무슨 자기 어떻게 피해 나갈까 하는 꼼수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을 추천하신 과정이 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안고 있는 그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말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보고 또 가능하면
일찍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일찍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나시나요? 아니, 이 말씀하세요. 아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이어져가지고. 저도 빨리 지금 불을 김 끄자. 교수님 빨리 거꾸로 사퇴해야 된다는 된다. 말씀이신데 저는 거기에 저는 반대입니다. 우선 첫째, 청와대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 임명 같은 것은요, 미리 정무수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무수석 뒀다 뭐합니까? 정무수석이 주로 하는 일이 야당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총리를 임명하거나 이럴 때에는 총리 후보자 몇 명 중에서 뭐 순위를 정한다든지 또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총리를 이 사람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의중에 두고 계신데 야당의 협조를 좀 바란다든지 해서 미리 이거야말로 우리가 풍선 띄운다 그러잖아요. 에드벌룬 띄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통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이게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총리도 발표하고 그래서 청문회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갖다 급조해서 냈다라고 하는 데서는 저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소위 인사위원회가 지금 제 역할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지금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여기도 아니고 언론인이고 기자고 30년 이상을 이걸 해왔고 칼럼을 지속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을 거기다 쭉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은 것에 대해서 과연 역사인식이 어떻고, 지금 정말 식민사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라고 인사청문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에서의 강연이라든가, 아까 저는 CGN TV라는 게 어떤 TV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마 종교 방송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청자나 혹은 대상이 전부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끝마다 우리 크리스찬이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종교에 전부 심취돼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거기다 대고 일반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은 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논의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의 역사인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고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표현이 있고 이러한 거 있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 보니까 이게 친일파적인 생각이고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나 큰, 말하자면, 낙인 찍기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론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여론, 지금 국민들 중에 이 사람이 쓴 칼럼, 문제되는 칼럼을 갖다 얼마나 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아까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이 강연하는 거, 교회에서 강연하는 거, 발췌해서는 봤겠죠. 네.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 봤을까요? 저는 국민들은요, 이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여론이 형성된다고 봐요. 그렇게 여론이 잘못 형성됐을 때,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국가를 개혁하고 지금 관피아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행정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놓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검증해봅시다.